첫 번째 이야기. 나를 살려준 은인의 더러운 비밀. 나는 오늘 기분이 무척이나 좋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고 오늘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장님으로부터 조만간 승진이 있을 거라는 귀띔도 들었다.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식 자리. 모두 나를 축하해주고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나는 뿌듯해하며 주위 사람들의 술 권유를 부리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냈다. 사실 아까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부터 머리가 조금 띵하며 아프다. 무엇인가 내 머리를 찌르는 듯한 느낌.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기분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 노래방에서 열정적인 2차를 끝으로 회식은 마무리되었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적은 월급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엄마한테도 당당히 자랑하며 용돈도 쥐어드릴 수 있게 된다. 집에 도착했다. 오자마자 전화기를 충전시켜 넣고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다. 바지를 벗으려 일어서는 순간 문 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동시에 나는 쓰러졌다. 평소 빈혈이 심했고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고생을 했는지 고열에 몸살까지 겹쳐 쓰러졌다. 평소 건강관리 좀 제대로 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게다가 쓰러지며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박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손발에 감각이 없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코에선 피가 흐르고 입에선 침이 계속 흐른다. 119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기는 저기 멀리 충전 중이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다. 아니다. 이렇게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는 연락이 안 되는 날 걱정하며 신고를 하겠지. 아니다. 그건 또 아니다. 내일부터 주말 회사에 나가지 않으니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겠지. 친구들, 내 친구들은 원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성격이니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평소 연락 좀 할 걸.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 겨우 꽃을 피우려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밝은 빛 한 줄기에 나는 눈을 떴다. 병실.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몇 분 후 간호사가 들어왔고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로 인해 쓰러졌으며 정수리 쪽이 찢어져서 과다출혈로 하마터면 일이 커질 뻔했다고. 수술은 잘 마쳤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며 며칠간 간호를 받으면 곧 회복이 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웃의 신고로 입원할 수 있었다며 천만다행이라는 말도 건네주셨다. 정말 고마운 사람. 퇴원을 하면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나는 퇴원을 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해준 이웃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익명의 신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내가 쓰러진 그날 신고를 해준 이웃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들은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해보니 아무래도 여태 나의 모습을 훔쳐본 것 같아서 그의 집을 수사해봤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방 창문에선 나의 집 앞모습이 내 베란다 창문을 통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었고 그의 컴퓨터엔 내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 내가 집에서 다이어트 한다며 아이돌 가수의 춤을 따라 추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자료들도 발견되었단 경찰의 말을 들었다. 내가 쓰러진 그날도 그랬던 것이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자마자 바로 방 창문에 달려들어 몰래 숨죽이며 나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내가 쓰러지자 몇 분 동안의 고민 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를 나름 나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도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두 번째 이야기. 주차장에서 만났던 남자아이 귀신썰. 3년 정도 전의 일이다. 자동차로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렀다.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평소라면 잘 안 하는 전면 주차로 차를 댔다. 식사를 한 뒤 패밀리 레스토랑을 떠나려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건다. 기어를 후진으로 놓자 갑자기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리더니 후면 카메라 모니터가 켜진다. 거기에는 작은 산에 아이가 비치고 있었다. 아이는 주저앉은 채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테일 라이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벌써 새벽인데다 주변에 집도 많아서 클렉션을 울리기에는 신경이 쓰였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차에서 내려 차 뒤로 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내리는 걸 보고 장난치려 도망친 건가 싶어 차 주변을 한 바퀴 빙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혹여나 싶어 차 아래까지 들여다봤지만 거기도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차 뒤로 숨었나 그런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차에 올라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 그리고 아까와 완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차 안에는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모니터에는 아이가 비친다. 조금 당황했지만 장난꾸러기 아이에게 조금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제야 나는 그 아이가 혹시 인간이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새벽에 부모도 안 보이는데 저런 꼬마 아이가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 있는 것도 기이하다. 결국 레스토랑 직원에게 차 밖에서 뒤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아이의 모습이 비친다. 하지만 직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후진하라고 소리를 친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나는 큰맘 먹고 후진을 시작했다. 차마 모니터를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차가 지나간 순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아이가 있던 곳을 지나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차장을 뒤로 하면서 나는 왠지 신경이 쓰여 백미러를 보았다. 거기에는 아까랑 똑같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혹여나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두려워. 서둘러 시선을 피한 후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고 딱히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 혹시 그 아이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가끔 든다. 세 번째 이야기. 심령 사이트에서 마주한 사진. 제가 자주 들르던 그 사이트는 심령 사진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령 사진을 무서워하지만 왠지 그 사이트에는 단골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새로운 사진이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바로 그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터널 안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귀신이 있는지 혈안이 되어 찾았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작고 어렴풋하게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하게 생겼었습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그 얼굴이 보고 싶어 사진이 화면에 꽉 차도록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었을까? 잠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제 눈으로 본 작은 형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얼굴은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 얼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얼굴은 어렴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